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인플레 감축법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 미국은 이르면 이번 주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기업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8월부터 시행이 됐죠. 이제 8월부터 시작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4일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네. 이 집계한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지난달 현지에서 1,306대가 팔리면서 전달인 1,616대보다 13.9%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예. 1,978대를 팔았던 지난 7월과 비교하면 34%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예. 이 같은 그룹에 속한 기아의 전기차 EV6도 지난달 미국에서 1,440대가 팔리면서 전달 1,840대보다 21.7%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 7월 판매량인 1,716대에 비해서는 16.1%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 오늘 2025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보호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그 손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내용도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도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네, 그 상당한 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2025년에야 전기차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그전까지 딱히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홍보하면서 이 국내 자동차 업계 타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사실 한국 차들이 이제 미국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성능이 그만큼 받쳐주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미국 차에 비해서 비싸지면은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같은 예. 경우에도 이제 창의적 해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창의적 해법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창의적 해법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한 지난 2일 서면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하면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미국 상원에서도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수준으로 이 당시까지는 인플레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좀 구체적이 아닌 담겨 있었나요? 어떤가요? 네, 이것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리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에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친서가 양 정상이 지난달에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협의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면서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피력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무 차원의 논의가 네. 진행될지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잘 이야기해보자. 그냥 이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다만 2일 서면 브리핑 이후로 양국 정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친서가 왔고 그 이후에 통상교섭 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실무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고강도 반도체 수출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래도 대중 견제겠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규제는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소위 우려 국가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 투자를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네. 미국은 중국에 수출된 첨단 반도체 기술이 무기 개발에 활용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미국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 중이고 미국 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의회보다 앞서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결국 뭐 목적은 뭐 중국 견제하는 건데 네. 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우리 기업의 불똥이 튈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미국의 최우선 제재 대상으로 꼽히는 인공지능이나 예. 슈퍼컴퓨터 네. 등에 사용되는 그래픽카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 수출을 통해서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나라 경우 살펴보면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69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가량이 중국 수출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홍콩 수출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의 정책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 건데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최근에는 전기차나 바이오, 투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대중 견제 정책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법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미국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한 것도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 자,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가 까다로워지면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네. 중국 대신에 개발 역량을 갖춘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중 투자 장벽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 대안으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안 투자처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한 만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 지난달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 분야 제품에 규제를 하는 미국 정부와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